안녕하세요. 바로TV입니다. 오늘은 다시 태어난다면 꼭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는 대한민국 여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이상 여성들은 다시 태어나면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는 여성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탄생 자체서부터 아들이 아니었을 때 아쉬워하거든요. 아이고, 저 하나 달고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 어렸을 때 똑똑하거나 활동적인 여자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는 얘기는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딸들은 상처받죠. 자기의 존재성이나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아들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죽으림을 다하죠. 그러나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 이 딸들은 존재 자체를 다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과 잘 연결짓지 않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힘을 갖지 못하거나 예전에는 딸만 낳으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딸을 계속해서 출산했을 때 조금 좋은 집안에서는 따로 사람을 들여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첩을 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육시키고요. 지금도 공공연하게 대리모드를 두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아들을 원하는 집에서 딸로 태어났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아들이 있는 집에서 딸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하고 딸을 차별 대우하면서 그렇게 자라온 여자들 많아요. 같이 둘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할머니든 부모든 외부 사람이든 그 아들에 대해서만 굉장히 주의를 가지면서 에너지를 부여하면 옆에 있는 딸은 어떻게 돼요? 정말 자기의 존재성은 처절하지 않아요? 되게? 같이 옆에 있는데 둘 다 자식인데 아들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대접해주고 뭔가 이 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 옆에 있는 딸들은 굉장히 쪼그라들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성이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리고 이 딸들은 원한에 사무치죠. 왜냐하면 너무나 틀린 대우를 받았잖아요. 부모님들이 오빠나 남동생이나 아들한테 대우하듯이 자신한테 대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아들들은 더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관습을 그렇게 그냥 에너지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기억세포에서 그것을 기억했다가 자신도 또 똑같이 딸 아들을 구별하는 이런 정말 되풀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신은 아들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라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경우에 끝없이 그들은 헌신을 요구했고 자기는 헌신자로 남은 거예요. 그렇게 헌신자로서 이 삶을 선택한 거죠. 자신이 집안에서 헌신자이어야 딸로서 대우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신자로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의 분노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다 바보 아니거든요. 요만큼 줬으면 요만큼 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줬으면 자기도 이렇게 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딸로서 사랑받는 방법은 부모님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들을 보살피는데 힘을 합쳐서 사랑받기도 해요. 그래서 오빠한테 헌신하고 남동생한테 헌신하고 부모가 하듯이 그렇게 헌신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자신은 계속해서 돌려받지 못한 그 헌신자로서 존재하니까 나중엔 분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딸들이 또 어떤지 아십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지 못한 대접을 이 아들이 받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요. 우리의 차별 대우가 그렇게 또 이어집니다. 자기가 못 받았던 것들을 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이 아들이 그 부분들의 대우를 받게끔 하고 자신도 모르게 또 자신의 딸을 차별 대우를 시키죠. 왜냐하면 뇌에 그렇게 입력돼 버렸거든. 그래서 딸만 낳은 집들을 보면 그 부모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남편이랑 너는 안 내쫓긴 게 다행인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며느리를 데려와서 자신의 자손을 함께 낳았는데 그 낳은 존재들이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내쫓긴 걸 다행으로 알으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내쫓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죄책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못 낳은 죄책감.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여자로서 차별 대우를 받는 걸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신부터 그 마음을 봐야 합니다. 아들 하는데 그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잖아요. 그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딸은 낳아서 키워서 그 다음에 일할 만하면 다른 집에 가죠. 그러니까 낳고 키워서 남 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낳고 키워서 일을 해서 부모를 봉양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공양하잖아요. 제사를 계속 지내잖아요. 그러니 어느 부분으로 봐서도 아들을 낳는 게 이익된 장사고 딸을 낳으면 무조건 미치는 장사예요. 그러니 무의식적으로 아들한테 집중하고 아들한테 공을 들이고 아들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식량을 구해오는 사람들은 남자였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키를 남자가 잡은 거예요. 힘을 휘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남아선호 사상은 생존하고도 무척 관련이 있습니다. 이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부모들을 자식들이 건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갔던 그런 주의나 힘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에너지가 다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지금은 공평하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문화적 흐름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부터 자신에게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자라서 이런 불합리를 겪는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신이 차별 대우를 받았던 이 사회와 또는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다시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이 딸이라서 미안한 감정을 가졌다면 그 부모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거나 또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아주 강력했을 거예요.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여성, 남성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이 가진 성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대한 불합리, 성에 대한 불합리, 그것에서 나와 온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